1960년대 이야기 통행 금지와 자정의 풍경 밤이 되면 잠들었던 도시의 이야기. 1960년대 대한민국 밤 12시가 되면 모든 도시의 불빛이 꺼지고 거리에는 사이렌 소리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통행 금지라는 엄격한 규칙 아래 밤은 억압과 고요함으로 가득했습니다. 버스 막차를 놓치고 발이 묶인 사람들, 밤늦도록 일하고도 발을 동동 구르던 서민들, 그리고 그들을 몰래 숨겨주며 인간적인 정을 나누던 이들의 이야기가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낡은 극장 창고와 허름한 분식집에서 피어났던 작은 용기와 사랑은 어둠 속을 밝히는 한 줄기 빛이었습니다. 딱딱한 법과 원칙 속에서도 피어났던 따뜻한 마음들,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고난을 이겨냈던 이름 없는 이들의 희생과 연대. 과연 이들은 어떻게 밤이 되면 잠들었던 도시에 숨겨진 이야기를 써내려갔을까요? 당신이 몰랐던 혹은 잊고 있었던 그 시절의 밤 풍경. 규제와 감시 속에서도 인간적인 삶의 의미를 찾아냈던 서민들의 진짜 이야기를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통행금지 시대, 어둠 속에서 더욱 빛났던 우리들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밤 12시, 도시의 숨소리가 멈추다. 1960년대 대한민국은 통행금지라는 엄격한 사회적 제약 속에서 밤의 풍경이 독특하게 변모했습니다. 밤 12시가 되면 모든 도시의 활동이 거짓말처럼 멈춰섰습니다. 서울 변두리 작은 마을의 고학생 박현수는 낮에는 주간 고등학교에서 학업에 매진했습니다. 밤에는 낡은 삼류야간 극장에서 영사기사로 일하며 홀어머니의 생계에 보탬이 되었죠. 그의 어머니는 좁은 골목길 어귀에서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며 빠듯한 살림을 꾸려나갔습니다. 현수는 통행금지 시간이 임박하면 극장 손님들을 서둘러 귀가시켜야 하는 책임감에 마음이 조급해지곤 했습니다. 그는 손님들에게 어서 집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라고 다급하게 외치며 재촉했습니다. 때로는 통금 시간을 넘겨 발이 묶인 손님들의 딱한 사정을 외면하지 못했습니다. 극장 창고에 몰래 숨겨주기도 하며 그들의 고충을 헤아렸습니다. 극장 주변은 통행금지 위반 단속이 유독 심한 지역이었습니다. 순찰차가 수시로 드나들었고 밤이 되면 경찰들의 발소리가 더욱 크게 들렸습니다. 현수 어머니의 분식집은 통금 시간이 가까워지면 막차를 놓치지 않으려는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이춘자는 현수 어머니의 식당에서 일하는 밝고 긍정적인 성격의 소녀였습니다. 그녀는 고된 일 속에서도 늘 웃음을 잃지 않았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현수의 따뜻한 마음에 은근한 호감을 키워갔습니다. 현수는 춘자를 볼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고단한 그의 삶의 작은 위안이자 기쁨이었습니다. 현수의 친구들은 통행금지 단속을 피해 골목길을 이리저리 뛰어다니다가 순경에게 붙잡히는 등 크고 작은 소동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현수는 이런 친구들을 보며 통행금지라는 제도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불합리한 현실에 대한 작은 회의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밤 12시 도시의 숨소리가 멈추고 고요만이 감도는 시간, 현수는 오늘도 묵묵히 영사기를 돌리며 자신의 역할을 다했습니다. 통금의 그림자, 엇갈리는 시선. 현수는 밤마다 극장 창고에 통행금지를 어긴 사람들을 숨겨주며 그들의 고충을 직접 접했습니다. 버스 막차를 놓치거나 갑작스러운 일 때문에 통금 시간을 넘겨버린 이들은 현수에게 고맙다, 덕분에 살았다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현수는 그들의 절박한 상황을 외면할 수 없었죠. 그는 작은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그들을 도왔고
그 과정에서 통금시대 서민들의 애환을 피부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새로 정근 온 냉철하고 원칙주의적인 순경. 강경민은 현수를 통행금지 위반자들을 돕는 인물로 의심하고 그의 뒤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경민은 통행금지는 국가 안보를 위한 중요한 제도라며 단속의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습니다. 경민은 밤마다 극장 주변을 순찰하며 현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습니다. 그는 현수가 극장 손님들을 몰래 숨겨주는 장면을 포착하기 위해 매복하는 등 집요하게 현수를 추적했습니다. 현수는 경민의 집요한 시선과 순찰차의 불빛을 느낄 때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어머니 분식집은 통금 시간이 가까워지면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손님들은 서로에게 얼른 들어가시오. 붙잡히면 큰일 납니다라며 재촉했습니다. 춘자는 현수를 걱정하며 단속 피해 다니세요. 걸리면 큰일 나요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마음은 현수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현수의 친구들 중 일부는 통행금지 단속을 피해 도망치다가 경민에게 붙잡히는 등 크고 작은 소동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경민은 체포한 위반자들에게 법은 누구에게나 공정하다며 엄격하게 법을 적용했습니다. 현수는 경민의 집요한 감시 속에서 위기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통행금지라는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회의감을 더욱 깊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과연 이 제도가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도시의 숨소리는 잦아들었지만 현수의 마음속 갈등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사라진 필름과 협박, 가중되는 위기. 어느 날 밤 극장에서 상영할 중요한 영화 필름이 감쪽같이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극장 주인은 이 중요한 필름이 사라지면 극장은 문을 닫아야 한다며 현수에게 필름을 찾아내지 못하면 모든 책임을 묻겠다고 협박했습니다. 현수는 졸지에 영화 필름 도난 사건의 용의자로 몰리며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는 저는 절대 아닙니다. 라며 결백을 주장했지만 극장 주인은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실 필름은 극장 인근에서 통금 시간을 이용해 암거래를 하던 불량배들이 훔쳐간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통금 시간 단속이 소홀한 틈을 타 불법적인 거래를 일삼았습니다. 경민은 필름 도난 사건을 현수의 통행금지 위반 행위와 연관지어 의심했습니다. 그는 밤마다 몰래 사람들을 숨겨주던 현수가 필름을 훔쳤을 수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민은 현수를 더욱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현수의 주변 인물들을 탐문하며 현수가 범인이라고 확신하려 했습니다. 심지어 현수 어머니의 분식집에 찾아와 어머니에게 아드님이 밤마다 수상한 행동을 한다고 경고하며 심리적으로 압박했습니다. 춘자는 현수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것을 보며 크게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녀는 현수를 돕기 위해 밤늦게까지 필름의 행방을 수소문하며 친구들에게 정보를 캐물었습니다. 현수는 사라진 필름을 찾기 위해 밤늦게까지 거리를 헤매다가 통금 시간을 넘겨 경민에게 발각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경민의 순찰차 불빛을 발견하고 숨을 죽였습니다. 이 사건은 현수의 삶을 더욱 복잡하고 위험하게 만들었습니다. 필름 도난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동시에 통행금지 단속을 피해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렸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억울함과 함께 이 모든 상황을 헤쳐나가야 한다는 강한 의지가 피어났습니다. 밤은 깊어지고 도시의 침묵은 더욱 무겁게 현수를 짓눌렀습니다. 진실의 실마리, 위험한 추격전. 현수는 사라진 필름 도난 사건의 진범을 찾기 위해 밤늦게까지 조사를 벌였습니다.
그는 극장 주변을 샅샅이 뒤지며 작은 단서라도 찾으려 애썼습니다. 현수는 극장 인근에서 수상한 인물들이 오갔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그들의 뒤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불량배들은 통금 시간을 이용해 불법적인 거래를 은밀히 해왔고 필름을 훔친 것도 그들의 소행이었습니다. 춘자는 현수가 위험에 처할까봐 걱정했지만 그를 돕기 위해 용기를 내어 현수와 함께 불량배들의 은신처를 추적했습니다. 그녀는 현수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였습니다. 경민은 현수가 밤늦게까지 돌아다니는 것을 목격하고 그를 체포하기 위해 추격전을 벌였습니다. 그는 통행금지 위반은 용납할 수 없다는 강한 신념으로 현수를 쫓았습니다. 현수와 춘자는 불량배들과 경민의 추격 속에서 서울의 좁은 골목길을 이리저리 도망치며 아슬아슬한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들은 담장을 넘고 지붕 위를 달리며 필사적으로 도주했습니다. 마침내 현수는 불량배들이 숨겨둔 필름을 발견했고 그 과정에서 그들이 통금 시간을 이용해 극장 주변에서 불법 거래를 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불량배들은 현수와 춘자를 위협하며 필름을 다시 빼앗으려 했습니다. 진실이 밝혀질수록 현수의 위기는 더욱 고조되었습니다. 그는 불량배들의 위협 속에서 필름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웠습니다. 춘자 또한 현수의 옆에서 용감하게 맞섰습니다. 경민은 멀리서 이들의 싸움을 목격하고 현수가 범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혼란스러운 감정이 피어났습니다. 통행금지 단속이라는 자신의 임무와 눈앞에 펼쳐진 진실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밤은 깊어지고 통금 속의 도시는 침묵했지만 그 안에서는 치열한 추격전과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통금 속의 정에 드러나는 진실. 현수는 불량배들에게 붙잡혀 위험한 상황에 처했지만 춘자의 기지 덕분에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춘자는 불량배들의 주의를 끌기 위해 일부러 소란을 피웠고 그 틈을 타 현수는 몸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마침 그곳에 도착한 경민은 불량배들이 필름을 훔치고 통금 시간을 이용해 불법 거래를 하는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현수가 범인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깨닫고 자신의 오해에 깊이 반성했습니다. 경민은 즉시 불량배들을 체포하고 사라졌던 영화 필름을 되찾았습니다. 현수는 경민에게 순경님, 통행금지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라며 통행금지 단속에 쫓겨 급한 용물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의 딱한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경민은 현수의 진심 어린 마음에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맹목적으로 법을 집행해왔던 방식에 대해 깊은 회의감을 느꼈습니다. 현수는 통행금지라는 엄격한 규칙 속에서도 인간적인 정의와 연대감이 피어날 수 있음을 경민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경민은 체포된 불량배들을 경찰서로 연행하며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극장 주인은 되찾은 필름을 보고 안도의 한숨을 쉬며 현수에게 거듭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현수와 경민은 서로에 대한 오해를 완전히 풀고 통금 시대의 또 다른 이면과 서민들의 삶의 애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통금이라는 제약 속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정의를 실현했습니다. 경민의 마음속에는 법과 원칙을 넘어서는 인간적인 연민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흑백 논리로만 세상을 바라보던 자신의 시야가 넓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현수는 자신을 믿어주고 도와준 춘자에게 깊은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그들의 우정은 더욱 단단해졌고 서로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밤은 깊었지만 통금 속의 도시에는 정의의 빛이 희미하게 남아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현수의 삶에 큰 전환점이 되었고 경민의 가치관에도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1960년대 통행금지 시대의 아픔 속에서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작은 변화의 시작, 따뜻한 마음. 필름 도난 사건이 해결된 후 경민은 현수에 대한 오해를 완전히 풀고 그를 진심으로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현수를 통행금지 위반자들을 돕는 수상한 인물로 보지 않았습니다. 경민은 통행금지 단속 현장에서 현수를 만나면 못 본 척 지나가거나 때로는 오늘 밤은 일찍 들어가게나라며 작은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현수는 경민의 변화된 모습에 놀라면서도 통행금지 단속에 대한 자신의 시각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사람들을 돕는 경민의 방식 또한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극장 주인은 현수의 용기 덕분에 사라졌던 필름을 되찾은 것에 거듭 감사하며 현수에게 약속했던 것보다 더 많은 보너스를 주었습니다. 현수는 그 돈으로 어머니의 분식집에 필요한 새 식기와 의자를 사들이고 춘자와 함께 작은 잔치를 열었습니다. 어머니는 현수의 어깨를 토닥이며 우리 아들이 이렇게 컸구나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춘자는 현수가 자신을 믿고 용기를 낸 것에 대해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통행금지라는 사회적 제약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현수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사람들을 돕고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일에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는 극장 창고에 통행금지를 어긴 사람들을 숨겨주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춘자는 그런 현수를 보며 더욱 깊은 애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현수의 따뜻한 마음에 매료되었고 그의 정의로운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통행금지 시대의 어려움 속에서도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경민은 통행금지 단속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예전처럼 무조건적인 단속보다는 상황에 따라 융통성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정말 급한 사정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경고만 주고 돌려보내는 등 조금 더 인간적인 단속을 시도했습니다. 이러한 경민의 작은 변화는 통금 시대의 서민들에게 작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현수는 경민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세상이 조금씩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밤은 깊어지고 도시의 숨소리는 잦아들었지만 그 안에서는 작은 변화의 씨앗이 움트고 있었습니다. 현수와 춘자 그리고 경민은 각자의 자리에서 통금 시대의 애환을 함께 나누며 따뜻한 마음을 키워갔습니다. 통금 시대의 일상 그리고 미래를 꿈꾸다. 현수와 춘자는 통행금지라는 제약 속에서도 소박한 일상을 함께하며 아름다운 사랑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들은 통금 시간을 피해 밤늦도록 극장 창고에서 영화 이야기를 나누거나 때로는 통행금지가 풀리는 새벽 첫 차를 기다리며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새벽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그들은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미래를 꿈꿨습니다. 경민은 통행금지 단속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예전처럼 무조건적인 단속보다는 상황에 따라 융통성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현수가 돕는 사람들을 못 본 척해주거나 혹시라도 위험에 처할까봐 몰래 지켜봐 주기도 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현수에 대한 존경심과 함께 서민들의 삶에 대한 이해심이 커졌습니다. 현수는 낮에는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밤에는 극장에서 일하며 학업과 생계를 병행했습니다. 그는 비록 고단했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현수는 언젠가 통행금지가 사라지고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밤거리를 오갈 수 있는 세상이 오기를 꿈꿨습니다. 그는 자유롭게 영화를 만들고 밤늦도록 사람들과 어울려 이야기할 수 있는 미래를 상상했습니다. 춘자 또한 현수와 함께
더 나은 미래를 그리며 통금 시대의 애환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현수의 꿈을 응원하며 그의 곁에서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들은 통금 시대의 독특한 풍경 속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삶의 의미를 찾아나갔습니다. 밤 12시가 되면 도시의 불빛은 꺼지고 고요만이 감도는 시간, 그들은 숨죽이며 자신들의 사랑과 꿈을 키워갔습니다. 현수의 어머니는 아들의 어깨에 기대어 잠든 춘자를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통행금지라는 제약은 그들의 삶을 억압했지만 동시에 그들 사이에 더욱 깊은 유대감과 사랑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들은 통금 시대의 마지막 밤을 함께하며 통금 없는 자유로운 내일을 간절히 염원했습니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미래에 대한 설렘과 기대가 가득했습니다. 잊혀가는 기억, 남겨진 유대감.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1982년 통행금지 제도가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백발의 노인이 된 현수는 활기찬 밤거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밤늦도록 불을 밝히는 상점들, 자유롭게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 그리고 떠들썩한 웃음소리는 그가 젊은 시절 통금 시간을 피해 뛰어다니던 자신의 모습과 극명하게 대비되었습니다. 춘자 또한 현수의 옆에서 밤늦도록 불을 밝히는 도시의 풍경을 보며 깊은 감회에 젖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통행금지라는 제약이 사라진 자유로운 세상은 그들이 꿈꾸던 미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손주들에게 통행금지 시대의 애환과 그 속에서 피어났던 인간적인 유대감, 그리고 자신들의 사랑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손주들은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믿기지 않는 과거의 이야기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경미는 정년퇴임 후 현수와 종종 만나 술잔을 기울이며 과거를 추억했습니다. 그들은 젊은 날의 오해와 갈등을 웃으며 이야기했고 서로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표현했습니다. 잊혀가는 통행금지 시대의 기억 속에서도 그들은 서로를 돕고 사랑했던 아름다운 마음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통금 시대의 경험은 그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도시의 밤은 이제 더 이상 잠들지 않지만 현수와 춘자 그리고 경민의 이야기는 1960년대 서민들의 강인한 삶과 통금 시대의 독특한 풍경을 영원히 기억하게 할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규제와 억압 속에서도 인간적인 정과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현수는 활기찬 밤거리를 바라보며 미래 세대가 더 자유롭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갈 것이라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춘자는 현수의 손을 꼭 잡으며 그들의 사랑이 영원히 지속될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 땅에 깊은 울림을 남기며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